불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살릴 수 없어요. 5명의 베테랑 심장외과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후 6개월 엠마의 심장은 너무나 복잡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폐동맥 완전 폐쇄, 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협착까지 3개의 치명적인 기형이 동시에 덮친 것입니다. 수술 불가능. 호스피스 케어를 권합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엄마의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모든 희망이 꺾인 그 순간 한 명의 19세 소년이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의사 면허를 가진 천재 이서준이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할게요. 8시간의 사투,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2mm 혈관을 연결하는 불가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순간들.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2007년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누가 상상했겠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12년 후 의학계를 뒤흔들 전설이 될 거라는 걸. 2007년 가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재현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심장내과 의사인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받아 안았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수진도 지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서준이구나. 재현이 속삭이자 작은 아기가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5살 서준이 아빠 서재에서 커다란 심장 모형을 들고 나왔어요. 수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건 심장 모형이야. 아빠가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쓰는 거고. 심장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심장?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재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서준은 여전히 심장 모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그거 재미있어? 네. 아빠, 이 빨간 관이 뭐예요? 그리고 여기 이 작은 구멍은요? 재현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5살 아이가 대동맥과 심방 중격의 위치를 정확히 짚고 있었거든요. 이건 대동맥이고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책에서 봤어요. 서준이 가리킨 곳에는 재현의 대학교 심장병리학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전문 의학 서적이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잠자리에서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여보, 혹시 서준이가?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판을 통과해 대동맥으로 들어가고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요. 그리고 상행대동맥, 대동맥궁, 하행대동맥을 거쳐 전신으로 7살 서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에 재현과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서준아, 이걸 어디서 배웠니? 아빠 책이요. 재미있어서 계속 읽었어요. 서준이 손에 든 책은 대학교 3학년 교재였습니다. 재현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도 아니? 네. 심실 중격 결손증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구멍이 뚫린 거고 폐동맥 협착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재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오늘도 혼자네.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서준은 구석에 앉아 의학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야, 서준아, 같이 축구하자. 친구들이 불렀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왜? 재미없어? 여러분은 대동맥 박리에 대해 알아요? 친구들의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네. 뭐? 그 순간 서준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자신과 또래 아이들 사이에 놓인 깊은 골이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네 어제 만화 봤어? 완전 재미있었는데. 응, 나도 봤어. 서준도 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혹시 심장 판막의 기능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엄마, 저는 왜 다른 친구들과 다른가요?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16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준아, 오늘 아빠 병원에 가볼까? 재현이 제안했을 때 서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실제 심장 수술을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만. 부산대학교 의대 부속병원 심장외과에서는 의대생들을 위한 수술 영상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재현은 9살 아들의 손을 잡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생아 복합심장기형 수술 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생후 3개월 아기의 심장이 나타났어요. 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서준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2mm도 안 되는 혈관을 연결하는 의사의 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데 갑자기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아, 왜 울어? 재현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언젠가 아픈 아이들의 심장을 고쳐주고 싶어요. 꼭요. 그 순간 재현의 가슴에 뭔가가 꽂혔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서 진짜 꿈을 본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 재현과 수진은 밤새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준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그래.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미국으로 갈까? 서준이를 위해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재현은 보스턴의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수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서준아, 우리 미국으로 이사 가는 거 어때? 정말요? 하버드 의대가 있는 그곳에요? 서준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네. 거기서 내 꿈을 펼쳐보자. 2016년 겨울, 부산공항에서 가족은 마지막으로 고향을 바라봤어요. 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 저 꼭 최고의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서준아. 아빠가 믿는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부산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10살 서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천재의 꿈은 이제 더 큰 무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보스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을 때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살 소년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쌓인 눈, 차가운 공기, 그리고 들려오는 영어 소리들. 서준아, 괜찮아? 수진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현이 큰 트렁크를 끌며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집으로 가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창밖으로는 찰스 강이 보였고 멀리 하버드 의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하버드가 저기에 있어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에서만 보던 곳이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래, 서준아. 내가 언젠가 다닐 곳이야. 재현의 말에 서준은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달 후, 서준은 현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제니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제니퍼야. 너의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이서진이야. 서준의 발음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과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인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그래, 서준. 사실 좌심실에는 2개가 아닌 3개의 유두 근육이 있습니다. 승모 판막에는 앞쪽과 뒤쪽이 있습니다. 특정 척대 힘줄 부착물이 있는 전단지.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의학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은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외로움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서준 학생 부모님이신가요? 저는 교장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재현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안 갔거든요. 서준이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 주 금요일 가족은 MIT 영재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담당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준 군의 IQ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이 넘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역사상 손꼽히는 천재 수준입니다. 우리는 서준 군에게 특별한 교육 과정을 제안하고 싶어요. 2017년 가을, 서준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결과는 만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재현이 성적표를 들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MIT 영재 프로그램에서 서준을 하버드 대학교 견학에 초대한 거예요. 하버드 생화학과 연구실에 들어선 순간 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세포 배양 장비들이야. 대답해준 사람은 40대 중반의 교수였어요. 이름표에는 데이비드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몇 살이니? 11살이에요. 데이비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11살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특히 심장외과 의사요. 그 순간 데이비드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특별한 걸 본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이 장비가 뭔지 아니? 데이비드가 복잡한 기계를 가리켰어요. 심근세포 전기생리학 측정 장비네요. 패치클램프 기법으로 이온 채널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이비드의 입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아빠가 심장내과 의사예요. 그리고 저는 심장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싶어 해요. 그날 3시간 동안 데이비드와 서준은 계속 대화했어요. 서준의 대답 하나하나에 데이비드는 더욱 놀랐습니다. 여기 내 명함이야.
언제든 연락해. 데이비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2019년 9월 서준은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했어요. 13세의 나이로요. 오리엔테이션 날 강의실에 들어선 서준을 보고 모든 학생들이 놀랐어요. 저 아이 뭐야? 혹시 교수님 아들? 아니야, 학생 명단에 이름이 있어. 서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첫 번째 생화학 수업이 시작되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서준에게는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거든요. DNA 복제 과정에서 헬리케이스가 하는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교수가 질문했을 때 서준의 손이 올라갔어요. 헬리케이스는 ATP를 사용해서 이중나선 DNA를 풀어주는 효소입니다. 특히 DNAB 헬리케이스는 5에서 3방향으로 20분간 계속된 서준의 설명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조차 감탄했습니다. 4년이 흘렀어요. 서준은 하버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심혈관 생리학 수업에서는 교수들도 놀라는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서준, 내 아이디어가 맞다면 새로운 심장병 치료법이 가능할지도 몰라.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을 때 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2023년 봄, 드디어 졸업식이었습니다. 17세 서준은 생물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축하해, 서준아. 재현과 수진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제 MCAT를 봐야죠. 서준이 말했을 때 부모님은 걱정됐어요.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2023년 여름 MCAT 결과가 나왔어요. 만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재현이 성적표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예일. 모든 명문 의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아, 어디로 갈 거야? 수진이 물었을 때 서준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버드 의대요. 왜? 여기가 제 꿈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리고 서준이 창밖 보스턴 아동병원을 바라봤어요. 저기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그 순간 가족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살에 한국을 떠난 소년이 이제 진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거였습니다. 15세 서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오리엔테이션 첫날 강의실 문을 연 순간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200여 명의 신입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어른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25세. 서준은 겨우 15세였어요. 저기 저 아시아의 뭐야? 설마 우리랑 같은 반? 속닥거리는 소리들이 서준의 귀에 들려왔어요. 순간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서준은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과장 로버트 존슨입니다. 학과장의 인사말이 시작됐지만 서준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한 달 후 해부학 수업이 시작됐어요. 담당 교수는 에밀리 워커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20년 전까지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였어요. 지금은 의대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부학은 의학의 기초입니다. 워커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심장 해부는 완벽해야 해요. 실수는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해부 실습실에 들어선 순간 서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조별로 나누어서 실습하겠어요. 서준은 마이클, 사라, 제임스와 한조가 됐어요. 모두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마이클이 어색하게 물었어요. 15살이에요. 15살? 진짜?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순간 워커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자, 심장의 관상동맥을 분리해 보세요. 서준이 메스를 잡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가락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메스를 쥐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우심관상동맥을 먼저 분리하고 서준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1mm도 틀리지 않고 혈관을 따라갔습니다. 좌주간관상동맥에서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로 분지되는 부분이 여기고 워커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30분 후 서준이 완성한 심장 해부 표본을 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관상동맥의 모든 분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의학 교과서에서 나온 그림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워커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서준 씨, 잠시 얘기 좀 해요. 실습 후 워커 교수의 연구실에서였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당신 같은 학생은 처음이에요. 워커 교수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서준이 대답했지만 사실 본인도 신기했어요. 앞으로 제 특별 조교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후부터 서준은 워커 교수의 인정을 받으며 해부학 실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동급생들의 시선은 복잡해졌어요. 2023년 봄 17세가 된 서준은 드디어 임상실습에 나갔어요. 보스턴 아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짜 환자를 만나는구나. 지도교수는 심장내과의 베테랑 의사 톰슨이었어요. 서준, 여기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야. 준비됐나? 네, 선생님. 그런데 그날 오후 서준의 인생이 바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머전시, 2살 환아 급성 심부전. 응급실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작은 아이가 파란 입술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환아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야. 아마 좌심방증후군. 혈압 7040, 산소 포화도 85%. 간호사가 외쳤어요. 톰슨 교수와 레지던트들이 급히 진찰했습니다. 심잡음이 들려. 아마 판막 문제인 것 같아. 그 순간 서준의 입이 열렸어요. 선생님, 이건 좌심방증후군이에요. 즉시 풍선심방 중격 조성술이 필요해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톰슨 교수가 서준을 쳐다봤어요. 학생은 조용히 해. 하지만 서준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급해요. 지금 안 하면. 닥쳐. 레지던트가 소리쳤어요. 30분 후 작은 환아의 심장이 멈췄어요. 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맞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사후 검토 시간이었어요. 부검 결과 좌심방 증후군이 맞습니다. 병리과 의사가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서준을 쳐다봤어요. 만약 풍선심방 중격 조성술을 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서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톰슨 교수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준, 넌 잘못이 없어. 우리가 실수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날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17세 의대생의 정확한 진단 무시당해. 2세 화나 사망. 인터넷에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린애가 의사 흉내내다가 환자 죽였네. 17세가 뭘 안다고. 서준은 기숙사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문 열어. 수진이 보스턴까지 달려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학교에 나간 서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동급생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저기 천재 온다. 언론에 나와서 유명해졌네. 마이클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야, 서준. 기분이 어때? 유명인이 된 기분이? 목소리에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마이클, 그만해. 사라가 말렸지만 마이클은 멈추지 않았어요. 17살이 뭘 안다고 나서다가 환자 죽인 기분이 어때? 그 순간 서준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서준은 찰스 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 나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서준아, 괜찮니? 재현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빠, 저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말해봐.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서준아, 넌 잘못이 없어. 내가 옳았어. 하지만 결과는. 그 순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8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몰랐어요. 이 시련이 그를 진짜 의사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강물이 흘러가듯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응급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생후 6개월 화나 엠마. 급성 신부전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내린 작은 아기는 파란 입술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기를 따라 뛰었어요. 제발 우리 엠마를 살려주세요. 심장내과 당직이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초음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 복잡해. 아침 7시 심장외과 의사 5명이 모였어요. 주치의 브라운이 CT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폐동맥 완전 폐쇄, 심실 중격 결손, 그리고 대동맥 협착까지. 이 세 개가 동시에. 다른 의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생후 6개월에 이런 복합기형을. 수술이 가능할까? 혈관이 너무 작아. 2mm도 안 돼. 실패하면 즉시 사망이야.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술 불가능. 호스피스 케어를 권해. 그 순간 복도에서 엠마 엄마의 절규가 들려왔어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에밀리 워커가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20년 전 은퇴한 심장외과 의사. 지금은 해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보겠어. 모든 의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에밀리, 20년 전 일이야. 지금은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에밀리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보조의가 필요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을 불러줘. 뭐라고? 그 학생을? 브라운이 반대했어요. 18세 의대생이 이런 수술에 들어간다고? 그 애는 특별해. 내가 보장해. 에밀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엠마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살 확률은 10% 미만이야. 그래도 할 거야? 서준이 작은 엠마를 내려다봤어요. 1년 전 세상을 떠난 그 2살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네, 하겠습니다. 좋아. 준비하자.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어요. 8시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후 8시 수술이 시작됐어요. 에밀리의 손이 메스를 잡았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기억은 여전했어요. 인공심폐기 준비. 체온 32도로 냉각 시작. 서준은 에밀리 옆에서 완벽한 보조를 마쳤어요. 마치 수십 년간 함께 수술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심실 중격 결손 수술이었어요. 패치를 대줘. 네. 서준의 손이 정확하게 패치를 전달했어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4시간이 지났어요. 가장 어려운 폐동맥 재건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에밀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알아챘어요. 2mm 혈관을 다루기에는 치명적인 떨림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에밀리는 알고 있었어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시작된 거라는 걸. 수술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죠? 마치가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서준이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18세가 뭘 한다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서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확신을 봤어요.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탁해. 에밀리가 메스를 서준에게 넘겼어요. 그 순간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18세 소년에게 집중됐습니다. 서준이 메스를 잡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확해졌어요. 2mm 인공혈관을 준비해 주세요. 정말 그 작은 걸로? 네, 가능해요. 서준의 손이 현미경 아래에서 움직였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2mm 혈관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늘, 두 바늘.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믿을 수 없어. 마치가 의사가 중얼거렸어요. 30분 후
폐동맥 재건이 완료됐습니다. 성공이야.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이제 대동맥판 성형술만 남았어요. 가장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서준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막 성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손톱만한 대동맥판을 다듬는 작업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모든 수술이 끝났어요. 새벽 4시, 총 8시간의 마라톤 수술이었습니다. 인공심폐기를 제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엠마의 심장이 스스로 뛸 수 있을까요? 둠, 둠, 둠.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성공이야. 성공했어. 수술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 서준아. 내가 해냈어.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전의 아픔이 드디어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예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엠마 엄마가 결과를 들었을 때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일주일 후 엠마는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서준의 수술 영상은 전 세계 의료계에 공개됐습니다. 18세가 이런 수술을 해낸다고?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하버드 의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왜 인터뷰를 안 해? 에밀리가 물었을 때 서준이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에밀리는 확신했어요. 서준이 진짜 의사가 되었다는 걸. 18세 소년이 만들어낸 8시간의 기적. 그것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이에요. 의사 국가고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서준의 가슴이 뛰었어요. 18세 4개월. 미국 역사상 최연소 의사 면허 취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준아, 정말 대단해. 재현이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구나.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월 1일 보스턴 아동병원 소아심장외과에서 특별한 임명식이 열렸어요. 이서준 의사를 본 병원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서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미라클 닥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준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 인터뷰를 안 해? 병원장이 물었을 때 서준이 대답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짧은 대답에 병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준은 눈을 떴어요. 이미 몸이 익숙해진 시간이었습니다. 6시 정각, 병원 회진이 시작됐어요. 3번 침대 환아는 어때요? 심박수 안정되고 있습니다. 서준이 생후 2주 된 아기를 진찰했어요. 일주일 전 복잡한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회복이 빨라요. 다행이네요. 엄마가 서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8시부터 오전 수술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생후 3개월 쌍둥이의 심장 수술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먼저 첫째부터 하겠습니다. 서준의 손이 메스를 잡았어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시간 후 첫 번째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입니다. 간호사들이 안도했어요. 바로 이어서 둘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또 이 시간. 이것도 완벽하게 끝났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해질 거예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부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후 1시 외래 진료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환자는 8세 소녀 지은이었어요. 3년 전 서준이 수술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대단한데 심장이 이제 정말 건강해요. 그 순간 서준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오후 내내 20명이 넘는 환자들을 봤어요. 모두 서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준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선생님만 믿어요. 부모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어요. 오후 6시 하루 진료가 끝났어요. 하지만 서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수술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작은 절개로도 수술이 가능할까? 합병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밤 11시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서준은 문득 생각했어요. 다른 19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파트에 들어서자 조용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영화도 보고 농담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내일 또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였습니다. 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19살이야. 서준이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전 행복해요. 진짜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서준아, 잠깐 얘기해 볼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 혹시 힘들지 않니?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야. 서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 때로는 외로웠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래도 엄마 어제 지은이가 달리기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해요. 그날 오후 하버드 의대 학장이 서준을 찾아왔어요. 서준, 박사과정에 관심 없나? 박사과정이요? 자네 실력이면 의학 박사는 물론 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지금은 환자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학장이 감탄했어요. 역시 특별한 학생이야. 저녁 시간 서준은 다시 연구실에 있었어요.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소아심장외과 센터를 만들고 싶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심장으로 뛸 수 있는 세상을. 그게 서준의 진짜 꿈이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서준은 또 다른 신생아 수술을 위해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생후 일주일 된 아기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간호사가 물었을 때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19세 천재 의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의학사의 한 페이지. 오늘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가족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기를 구해주세요. 서준이 그 기도에 대답할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으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을 때 서준이 한 말이었어요. 그 말 그대로 서준은 살고 있었습니다. 1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19세이기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보스턴 아동병원의 복도에서는 오늘도 서준을 찾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라클 닥터가 우리 아이를 구해줄 거예요. 그리고 서준은 오늘도 그 믿음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씩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며